많은 직원이 거부했어. 배만 만들고 싶다고. 근데 일부는 도전했어. 불편함 받아들였지. 5년 후 해양 플랫폼 시장 커졌어. 그때 배운 사람들이 핵심 인력 됐어. 보소뚝 전문가 됐지. 불편함 견뎌서 얻은 거야. 그 시절 동네에 중국집이 있었어. 주인이 배달 서비스 시작했어. 당시엔 배달 안 하던 때였어. 불편했어. 직접 배달 다녀야했어. 음식 싣고 힘들었지. 근데 계속했어. 손님 늘었어. 배달 편하니까 매출 2배 됐어. 그런 식당들이 따라 할 때 이미 단골 확보했었어. 편함 감소한 게 성공이었어. 현대자동차 해외 공장 세울 때였어. 현지 파견 나가야 해서 떠나서 낯선 나라 가는 거야. 언어 안 통했어. 문화 달랐어. 외로웠어. 많은 직원이 거절했어. 불편하니까. 근데 간 사람들이 있었어. 3년 견뎠어. 현지 시장 알게 됐어. 네트워크 생겼지. 귀국해서 해외 영업 담당 됐어. 승진 빨랐어. 편함 견진대가였어. 여기 다음날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야. 새로운 거 하니까 불편한 거지. 한 것만 하면 불편할 일 없어. 그때 백화점 온라인 사업 시작할 때였어. 오프라인만 하던 직원들이 온라인 배워야 했어. 컴퓨터 다루기 힘들어했어. 시스템 적응 어려웠어. 나이 든 직원들 힘들어했지. 그만두는 사람 많았어. 근데 배운 사람들이 있었어. 편에도 익혔어. 자, 온라인 시장 커졌어. 그 사람들이 디지털 전문가 됐어. 젊은 직원들보다 큰 자리 갔어. 불편함이 이제서 얻은 거야. 그 시절 친구가 공부하러 서울 왔어. 시골에서 고시원 살았어. 접었어. 불편했어. 고향 그리웠지. 근데 3년 견뎠어. 대학 붙었어.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갔어. 지금 잘 살아. 불편함 견뎌서 인생 바뀐 거야. 현대시멘트 신공장 짓던 데였어. 오지에 지었어. 교통 불편했어. 생활 여건 열악했어. 현장 직원들 힘들어했어. 다 펴낸 사람이 있었어. 근데 남은 사람들 버텼어. 공장 완공됐어. 부지역 개발됐어. 까불랐어. 미리 산 직원들 부자 됐어. 불편함 견딘 보상이었지. 편한 길은 쉬워 보여. 그 길엔 성장 없어. 불편한 길이 성장시켜. 현대조선 신기술 도입할 때마다 불편했어. 배운 거 버리고 새로 배워야 했으니까 난 컸어. 옛날 방식이 편하다고. 근데 배운 사람들이 있었어. 불편해도 익혔지. 그 사람들이 기술 리더 돼서 회사 핵심 인력이었어. 불편함 받아들인 게 경쟁력 된 거야. 그 시절 군대 갔을 때였어. 다들 힘들어했어. 불편하고 자유 없고 근데 견제 없어. 우리는 버텼어. 배운 게 많았어. 규율, 인내, 책임감. 전역하고 나니까 웬만한 어려움 쉽게 느껴졌어. 군대 불편함이 정신 단련시킨 거야. 현대전자 해외 연수 보낼 때였어. 1년 동안 외국 가서 배우는 거야. 편했어. 집단아야 하고 낯선 환경이고 거절한 직원 많았어. 근데 간 직원들 있었어. 1년 견뎠어. 기술 배워왔어. 시야 넓어졌지. 귀국해서 핵심 프로젝트 맡았어. 연봉 올랐어. 편함 감수한 가치였어. 근데 상선원양 항해 나가는 선원들이 있었어. 몇 달씩 배에서 살아야 했어. 좀 못 보고 육지 그리웠어. 불편했지. 그만두는 선원 많았어. 근데 계속한 선원들이 있었어. 10년, 20년 견뎠어. 선장됐어. 이제 고소득자 됐지. 불편함 견뎌서 얻은 자리였어. 지금 불편하지. 새로운 거 하니까 익숙한 거 버리니까 그 불편함 피하지 마. 받아들여. 견뎌. 그 너머에 새 세계 있어. 새 기회 있어. 불편함 견디는 사람만 그걸 봐. 편한 거 버려. 불편함 선택해. 거기에 미래에 있어. 현대상사 창고 관리할 때였어. 어느 날 정리 미뤘어. 피곤하다고 내일 하면 되지 했어. 그럼 날 또 미뤘어. 일주일 지나니까 창고가 엉망이 됐어. 물건 찾는데 시간배로 걸렸지. 정리하려니까 하루로 안 끝났어. 걸렸어. 그때 알았어. 그날 했으면 뿐이면 될 일이 이제 사흘 걸리는 거야. 게으름이 시간 도둑이었어. 오늘 안 하면 내일 더 힘든 거지. 현대건설 현장에서
자재 점검 매일 해야 했어. 어떤 관리자가 일주일에 한 번만 했어. 귀찮다고 한 달 후 문제 생겼어. 불량 자재가 섞여 있었어. 이미 시공된 부분도 있었지. 철거하고 다시 해야 했어. 비용배로 들었어. 시간도 2달 밀렸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매일 10분 점검 게을리한 대가였어. 그 시절 다닐 때 숙제 미루는 친구 있었어. 방학 숙제 마지막 날 하려고 했지. 그걸 하려니까 양이 어마어마했어. 밤새도 못 끝냈어. 대충 했어. 성적 떨어졌지. 매일 조금씩 했으면 쉬웠을 거야. 게으름이 결국 더 힘들게 만든 거야. 현대자동차 품질 검사 매일에 해야 했어. 한 검사원이 며칠 건너뛰었어. 바쁘다고. 일주일 후 확인하니까 불량이 쌓여 있었어. 뭐 재작업해야 했어. 라인 멈췄어. 폰에 포기했지. 매일 15분 검사한 한 대가였어. 게으름은 이자 붙어서 돌아와. 난 오늘 한 일은 내일 더 큰 일이 돼. 현대중공업 용접부 점검 매일 했어야 했어. 한 감독관이 일주일에 한 번만 했어. 한 달 후 문제 터졌어. 용접 불량 여러 군데 했어. 이미 도장까지 끝난 부분도 있었어. 전부 뜯어내고 재영접했어. 납기 지연됐어. 위아프 물었지. 매일 점검 게을리한 결과였어. 그 시절 동네에 식당 하나 있었어. 주인이 청소 대충 했어. 이제 하면 되지. 했어. 일주일 지나니까 기름때가 굳었어. 청소해야 되니까 엄청 힘들었어. 세제 많이 들고 시간도 배로 걸렸지. 매일 닦았으면 쉬웠을 거야. 이름이 일을 치운 거야. 현대백화점 재고관리 매일 체크해야 했어. 한 담당자가 일주일에 한 번만 했어. 재고 파악 안 됐어. 생기고 과다 재고도 생겼어. 손실 컸지. 매일 30분 투자했으면 닦을 수 있었어. 게으름이 손실 만든 거야. 이제 자일 미루면 내일은 2배야. 모레는 4배가 돼 쌓여가는 거지. 현대시멘트 설비 점검 주기적으로 해야 했어. 관리자가 몇 달 미뤘어. 귀찮다고 설비 고장났어. 생산 중단됐어. 수리비 엄청났어. 납기 못 맞췄지. 정기점검 게을리한 대가였어. 그러니까 점검이 나중엔 일주일 수리가 된 거야. 그 시절 친구가 건강관리 안 했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운동 귀찮다고 검진 미뤘어. 5년 후 경 생겼어. 치료 힘들었어. 돈도 많이 들었지. 매일 30분 운동했으면 예방됐을 거야. 게으름이 건강해진 거야. 현대조선 도면관리 정리해야 했어. 한 설계사가 며칠치 몰아서 했어. 나중에 도면 찾기 어려웠어. 시간 낭비였어. 실수도 많았지. 매일 정리했으면 쉬웠을 거야. 게으름이 비효율 만든 거야. 현대전자 데이터 백업 매일 해야 했어. 담당자가 일주일에 한 번만 했어. 시스템 문제 생겼어. 일주일치 데이터 날아갔어. 저녁에 그 다음날 매일 10분 예급 게을리한 결과였어. 게으름은 봉리처럼 쌓여 나중엔 감당 못할 정도로 커져. 현대상선 항해일지 매일 써야 했어. 원 항해사가 며칠치 몰아서 썼어. 안 나는 부분 많았어. 도장학했지. 나중에 문제됐어. 조사받고 처벌받았어. 매일 10분 쓰기 게을리한 대가였어. 그 시절 가게하던 친구 있었어. 공부 정리 밀었어. 한 달치 몰아서 하려고 했지. 영수증 잃어버렸어. 기억 안 났어. 전국 엉망이었어. 세금 더 냈지. 매일 10분 정리했으면 안 그랬을 거야. 게으름이 손해 만든 거야. 현대산업개발 현장 안전점검 매일 해야 했어. 한 관리자가 사흘에 한 번 했어. 사고 났어. 다쳤어. 공사 중단됐지. 보상금 나갔어. 매일 점검 게을리한 결과였어. 20분이 나중엔 몇 달이 된 거야. 지금 미루고 있는 일 있지. 자, 내일 하면 되지. 생각하지. 그게 게으름이야. 오늘 지금 해 10분 일을 내일로 미루면 30분 일 때. 일주일 미루면 2시간 일 때. 오늘의 게으름이 내일의 무거움 만들어. 지금 해. 미루지 마. 현대건설 한창 바쁠 때였어. 이 공사 10여 개 동시에 돌아갔어. 직원들 야근 밥 먹들 했어. 근데 실수가 늘었어. 품질 문제 생겼어. 재작업 많아졌어. 바쁘게 일하는데 오히려 진도 안 나갔지. 어느 날 결정했어. 일주일 멈추자고. 모든
현장 점검하고 정비하고 재정비하자고 직원들 놀랐어. 하냐고 이렇게 하냐고. 근데 멈췄어. 일주일 동안 시스템 점검했어. 문제 찾았어. 공정 꼬인 거 바로 잡았어. 자재 정리했어. 다시 시작하니까 또 2배 빨라졌어. 멈춘 게 오히려 빨리 간 거야. 사람들은 멈추면 뒤처진다고 생각해. 계속 달려야 한다고. 근데 방향 틀리면 달릴수록 멀어져. 현대자동차 신차 개발할 때였어. 시제품 만들다가 문제 생겼어. 근데 계속 밀어붙였어. 출시일 맞춰야 한다고 출시했어. 문제 터졌어. 리콜 들어갔어. 현실 막대지. 다음 모델은 달랐어. 개발 중 문제 보이면 멈췄어. 출시 연기했어. 완벽히 점검했지. 출시 후 평받았어. 멈춘 게 오히려 성공 만든 거야. 이 시절 친구가 사업해서 계속 확장했어.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지점 늘리고 직원 뽑고. 근데 관리 안 됐어. 자, 누적됐어. 결국 망했어. 멈추지 않고 달리다 벼랑 떨어진 거야. 현대중공업 생산량 늘리던 때였어. 계속 밀어붙였어. 근데 불량률 올라갔어. 멈췄어. 한 달 생산 중단했어. 공정 대점검했어. 장비 정비했지. 하니까 불량률 반으로 줄어서 생산성 올랐어. 멈춘 한 달이 1년 이득 만든 거야. 멈춤은 포기가 아니야. 재정비야. 다시 뛰기 위한 준비지. 현대백화점 매장 리뉴얼할 때였어. 영업하면서 공사하려 했어. 매출 아깝다고. 근데 공사 지지부진했어. 손님 불편해했어. 매출도 떨어졌지. 결정했어. 일주일 문 닫았어. 중에서 리뉴얼했어. 재오픈하니까 손님 몰렸어. 일주일 손실보다 그 후 이익이 컸어. 멈춘 게 성장 만든 거야. 그 시절 마라톤 선수 봤어. 코스 뛰는데 중간에 멈춰서 스트레칭했어. 다른 선수들 앞서갔어. 근데 그 선수 따라잡았어. 오히려 앞질렀지. 멈춰서 근육 풀었으니까 나중에 더 빨리 뛴 거야. 근데 시멘트 설비 교체 시기였어. 생산하면서 교차돼서 가동 멈추기 아깝다고. 근데 공사 오래 걸렸어. 생산도 제대로 안 됐어. 사실 컸지. 다음번엔 멈췄어. 한 달 완전 중단하고 교체했어. 빨리 끝났어. 재가동 후 생산성 배로 올랐어. 그냥 멈춘 한 달이 몇 년 이익 만든 거야. 멈추려면 용기 필요해. 뒤처질까봐 무섭거든. 근데 멈추지 않으면 방향 못 잡아. 근데 조선 설계 실수 발견했을 때였어. 이미 공정 30% 진행됐어. 계속 갈까 고민했어. 멈추면 손해니까. 근데 멈췄어. 설계 수정하고 재작업했어. 한 달 지연됐어. 근데 완성 후 문제 없었어. 만약 안 멈췄으면 완성 후 큰 문제 됐을 거야. 멈춘 게 큰 손실 막은 거지. 시절 공부하던 친구 있었어. 계속 진도 나갔어. 이해 안 돼도 넘어갔지. 시험 망쳤어. 기초 부족했거든. 간바퀴 다시 들었어. 그런 친구는 이해 안 되면 멈췄어. 다시 공부했어. 진도 느렸지만 확실히 알고 갔어. 친구가 결국 더 잘했어. 그냥 멈춘 게 휴정 만든 거야. 현대전자 신제품 개발할 때였어. 일정 맞추려고 밀어붙였어. 근데 허금 안 왔어. 출시 연기했어. 3개월 멈추고 완벽히 테스트했어. 시국 대박 났어. 안정적이었거든. 멈춘 3개월이 브랜드 같이 만든 거야. 현대 상선 신항로 개척할 때에서 시범운항에서 문제 보여서. 근데 계약이 있어서 멈췄어. 계약 연기하고 문제 해결했어. 손해봤지. 이게 안정적이었어. 장기 계약 단했어. 멈춘 게 신뢰 만든 거야. 그 시절 장사하던 사람 봤어. 메뉴 계속 늘렸어. 멈추지 않았어. 관리 안 됐어. 맛 떨어졌어. 손님 줄었지. 다른 가게 주인은 메뉴 줄였어. 멈추고 재정비했어. 몇 개만 잘했어. 힘들었어. 멈춤이 집중 만든 거야. 현대산업개발 프로젝트 진행 중 시장 변했어. 계속 갈까 멈출까 고민했지. 멈췄어. 6개월 대기했어. 시장 분석했어. 재개할 때 계획 수정했어. 대박 났어. 멈춘 게 기회 잡은 거야. 지금 바쁘지. 멈추면 안 될 것 같지. 근데 방향 맞는지 봐. 아, 틀렸으면 멈춰. 재정비 다시 점검해. 그게 용기야. 잘못된 길 계속하는 게 용기 아니야. 멈출 줄 아는 게 진짜 용기야. 멈춰. 그리고 제대로 다시 시작해. 그게 성장이야. 현대자동차 첫 수출 계약 따낼 때였어. 자녀가 10만 대였어. 엄청난 숫자지. 직원들 겁먹었어. 10만 대는 무서웠어. 근데 쪼개서 한 달에 8,000대, 하루 250대, 시간당
10대 갑자기 할만해 보였어. 시간당 10대는 가능하거든. 그렇게 쪼개니까 두려움 사라졌어. 실제로 해냈어. 시간당 목표 맞추니까 하루 목표 맞춰지고 한 달 목표 맞춰졌지. 1년에 10만 대 남겼어. 큰 문제는 무서워. 근데 작게 쪼개면 무섭지 않아. 현대건설 중동공사 받았을 때였어. 공사 규모 10억 달러였어. 팀원들 압도당했어. 10억은 상상도 안 됐거든. 네. 근데 쪼갰어. 공정별로 기초공사 얼마 골조, 얼마 마감 얼마 컷 공정을 또 쪼갰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월별 주별별로 오늘 할 일만 보니까 할만했어. 3년 걸렸어. 완공했어. 매일매일 작은 목표 달성하니까 큰 프로젝트 끝난 거야. 그 시절 친구가 책 쓰려고 했어. 300페이지 목표였어. 막막했지. 300페이지는 무서웠어. 근데 쪼갰어. 하루 한 페이지씩. 1년이면 360페이지 부담 없었어. 하루 한 페이지는 쉬웠거든. 1년 후 책 완성했어. 쪼개니까 가능했던 거야. 현대중공업 선박백척 건조계약 받았어. 백척은 엄청난 숫자야. 두려웠지. 근데 쪼갰어. 1년에 20척, 한 달에 2척 가까이, 일주일에 반척. 이렇게 보니까 할만했어. 일주일 목표는 구체적이었거든. 5년 후 100척 완성했어. 문제를 통째로 보면 압도당해. 쪼개서 봐야 해. 근데 백화점 매출을 쪼은 목표 세웠어. 저는 상상 안 되는 숫자였어. 근데 쪼갰어. 한 달 1,000억, 하루 33억, 시간당 1억 조금 넘게 시간당 목표는 관리 가능했어. 매장별로 나누고 시간대별로 나누니까 구체적이었지. 10년 걸렸어. 1조 넘겼어. 작게 쪼개서 관리한 결과야. 시절 빚이 1,000만 원 있던 친구 있었어. 1,000만 원이 산처럼 껴졌지. 근데 쪼갰어. 1년에 200만 원씩, 5년 갚자고 한 달 17만 원, 하루 1,000원. 하루 6,000원은 할만했어. 담배 끊고 술 줄이면 됐거든. 5년 후 봤어. 근데 시멘트 시장 점유율 30% 목표 잡았어. 당시 5%였어. 무모해 보였지. 근데 쪼갰어. 1년에 2%씩 올리자. 6개월에 1%. 한 달에 0.2%. 한 달 목표는 구체적이었어. 거래처 몇 개 더 확보하면 됐거든. 10년 후 30% 넘었어. 쪼개면 계획도 선명해져. 뭘 해야 할지 명확해지는 거지. 현대조선 신기술 개발 목표 세웠어. 10년 프로젝트였어. 10년은 막연했어. 근데 쪼갰어. 1년차 기초 연구, 2년차 시제품, 3년차 테스트, 단계별 목표 세웠어. 올해 할 일만 보니까 집중됐어. 10년 후 기술 완성했어. 그 시절 다이어트 하려던 친구 있었어. 20kg 빼야 했어. 20은 무서운 숫자였지. 근데 쪼갰어. 6개월에 10kg씩, 한 달에 2kg 가까이, 일주일에 500g. 일주일 목표는 쉬웠어. 운동 조금 하고 식사 조절하면 됐거든. 1년 후 20kg 뺐어. 현대전자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 받았어. 15개월 공사였어. 15개월은 길었어. 근데 쪼갰어. 분기별 목표, 월별 목표, 주별 목표. 이번 주 할 일만 집중했어. 명확했지. 15개월 후 준공했어. 일정 딱 맞췄어. 현대상선 부채 봐야 했어. 5천억이었어. 숫자가 압도적이었지. 근데 쪼갰어. 5년 계획, 1년에 분기별 250억. 분야 목표는 관리 가능했어. 어떤 항로에서 얼마 벌지 계획 세웠거든. 5년 후 부채 청산했어. 그 시절 집 사려던 친구 있었어. 3억 필요했어. 3억은 모을 수 없을 것 같았지. 근데 쪼갰어. 10년 모으자. 1년에 3천만 원. 한 달이 150만 원. 한 달 목표는 구체적이었어. 월급에서 얼마 떼고 부업으로 얼마 벌지 계획 세워서 8년 만에 모아서 현대산업개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받았어. 15년 사업이었어. 15년은 너무 길었어. 근데 쪼갰어. 3년 단위로 5단계 각 단계별 목표 세워서 1단계만 집중했어. 3년은 관리 가능했거든. 단계별로 완성하니까 15년 후 신도시 완공했어. 자, 문제가 크면 쪼개. 1년 단위로, 한 달 단위로, 하루 단위로 오늘 할 일만 봐. 그건 할 수 있어.
매일 작은 목표 달성하면 큰 목표 이루어져. 지금 큰 문제 앞에 있지. 무섭지. 조개 작게 나눠 하루치만 봐. 야, 그건 할만해. 무서움 사라져. 문제 쪼개면 무서움도 쪼개지는 거야. 지금 쪼개봐. 현대건설 초기에 입찰 공고 나왔어. 큰 건물 공사였어. 다른 건설사들은 못 봤어. 관심 없었거든. 우리는 봤어. 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 지역 조사해놨고 자재업 제도 알아봤었어. 입찰 참여했어. 굉장히 적었어. 낙찰됐지. 준비된 우리 눈에만 그 기회가 보인 거야. 다른 회사들은 나중에 알았어. 아깝다고 했지. 근데 준비 안 됐으면 봐도 소용없어. 이제는 모두에게 오는데 준비된 사람만 알아봐. 현대자동차 수출시장 개척할 때였어. 중남미 시장 상황 변해서 관세 내려갔어. 다른 회사들은 몰랐어. 신경 안 썼거든. 우리는 알았어. 해외 시장 계속 모니터링 했으니까 빠르게 진입했어. 시장 선점했어. 1년 후 경쟁사들 들어왔을 땐 우리가 1등이었어. 준비된 눈에만 기회 보이는 거야. 그 시절 동네에 땅 하나 나왔어. 그게 팔았어. 다들 못 봤어. 변돌이라고 관심 없었지. 한 사람이 샀어. 미래 도시 계획 알고 있었거든. 거기 도로 나는 거 알았어. 3년 후 땅값 배 됐어. 준비된 그 사람 눈에만 기회 보였던 거야. 현대 중공업 해양 플랫폼 수요 늘 거라고 예상했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미리 기술 개발했어. 5년 후 시장 커졌어. 주문 쏟아졌어. 다른 조선소들은 그때 시작했어. 늦었지. 준비 안 된 눈은 기회가 안 보였던 거야. 준비는 렌즈야. 그 렌즈로 봐야 기회 현명해져. 현대백화점 온라인 쇼핑 시작할 때였어. 그냥 막 보급되던 시기였어. 다른 백화점들은 무시했어. 오프라인이면 된다고. 우리는 투자했어. 10년 후 온라인 시장 폭발했어.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어. 1등 냈지. 준비 안 된 회사들은 지혜 못 봤어 봐도 필요 없다고 했어. 한국에서 살 건데 10년 후 세계화 됐어. 영업 필수가 됐지. 친구는 좋은 자리 갔어. 준비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때 공부 시작했어. 늦었어. 현대시멘트 친환경 제품 미리 개발했어. 시장 없었어. 다들 이해 못했어. 5년 후 환경규제 시작됐어. 친환경 수요 생겼어. 우리 제품뿐이었어. 가격 주도권 우리한테 있었어. 준비된 눈에만 미래 보였던 거야. 준비 없으면 기회와도 못 잡아. 렌즈 없이 보는 거랑 같아. 현대조선 LNG 운반선 기술 미리 개발했어. 수요 없었어. 투자만 나갔지. 10년 후 LNG 시장 커졌어. 주문 폭주했어. 우리만 만들 수 있었어. 경쟁사들 기술 개발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양산 중이었어. 준비의 차이였어. 그 시절 컴퓨터 배우는 사람 적었어. 없다고 했지. 한 친구만 배웠어. 10년 후 컴퓨터 필수가 됐어. 친구는 IT 기업 가서 고연봉 받았지. 준비했으니까 기회 온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 근데 전자 반도체 시장 키울 거 예상했어. 미리 투자했어. 적자였어. 10년 후 시장 폭발했어. 우리는 생산 라인 갖췄었어. 수익 엄청났지. 준비 안 한 회사들은 기회 놓쳤어. 오고도 못 잡았어. 준비는 공부야. 시장 공부 기술, 공부 트렌드 공부, 반대상승 컨테이너, 운송 넣고 예상했어. 여기 이렇게 그 다음날 미리 선박 발주했어. 5년 후 컨테이너 운송 급증했어. 선박 부족했어. 우리는 선박 있었어. 운임 높게 받았어. 수익 좋았지. 준비된 눈에 미래 보였던 뭐야. 그 시절 동산 공부한 친구 있었어. 단낭비라고 했어. 기회 왔을 때 친구만 알아봤어. 좋은 물건 샀어. 돈 벌었지. 준비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회 못 봤어. 현대산업개발 신도시의 개발 트렌드 공부했어. 어떤 지역 개발될지 예측했어. 땅 미리 매입했어. 10년 후 신도시 발표됐어. 그 지역이었어. 땅값 수십 배 올랐어. 준비된 눈에 기회 보인 거야. 이제 종합상사 신흥시장 연구했어. 동남아 시장 주목했어. 10년 전부터 네트워크 쌓았어. 시장 커졌을 때 우리는 준비됐었어. 점적 지위 확보했어. 준비의 힘이었어. 그 시절 자격증 따는 친구 있었어. 당장 쓸 데 없었어. 그걸 왜 따냐고 했지. 5년 후 그 자격증 필수가 됐어. 친구는 전문가 됐어. 강사도 하고 준비했으니까 기회 잡은 거야. 현대정밀 자동화 기술 미리 공부했어. 당시엔
수동이 대부분이었어. 10년 후 자동화 대세됐어. 우리는 조난 빨랐어. 정경사들 지쳐졌어. 준비의 차이였어. 지금 준비하고 있어. 미래 공부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 기회 위에 공부해. 장 봐. 트렌드 읽어. 그게 렌즈야. 그 렌즈로 봐야 기회 보여. 준비 없으면 뒤에 와도 몰라. 준비해. 눈 밝게. 그러면 뒤에 선명하게 보여. 현대건설 첫 대공사 기회 왔을 때였어. 대국 항만공사였어. 작업 환경 열악했어. 수익성 낮아 보였지. 다른 건설사들 입찰 포기해서 그거나 맞는다고 우리는 들어갔어. 아무도 안 하니까 경쟁 없었어. 이게 해외 진출 발판이었어. 다음 공사 또 따냈어. 안 들이버린 자리가 우리한테는 문이었던 거야. 사람들은 조건 좋은 것만 찾아. 근데 좋은 자리엔 사람 많아. 경쟁 치열해. 현대자동차 경차시장 들어갈 때였어. 다들 중대에 경차했어. 경차는 수익 안 난다고 버렸어. 야, 우리는 경차 집중했어. 시장 비어 있었어. 점이었지. 10년 후 정차 수요. 우리는 이미 시장 장악했었어. 버려진 시장이 기회였던 거야. 그 시절 재래시장 상인 한 명 있었어. 다들 번화가 가고 싶어 했어. 재래시장은 낙후됐다고. 그 상인은 재래시장 찍혔어. 임대를 싸서 경장 적었어. 단골 많았지. 20년 후 번화가 가게들 임대료 못 버텨 문 닫았어. 재래시장 상인은 건물 샀어. 버려진 자리 지킨 게 성공이었어. 현대중공업 특수선 시장 들어갔어. 다들 일반 화물선 했어. 특수선은 어렵다고 버렸지. 우리는 투자했어. 좀 기발했어. 시장 비어 있었어. 10년 후 특수선 수요 늘었어. 우리만 만들 수 있었어. 가격 주도권 우리 거였어. 버려진 시장이 보물이었던 거야. 남들이 버리는 건 이유 있어. 어렵거나 수익 적거나. 근데 그래서 기회야. 근데 가점 지방 진출할 때였어. 다들 서울만 했어. 지방은 수익 안 난다고 버렸어. 우리는 지방 갔어. 경쟁 없었어. 점이었지. 10년 후 지방 소득 올랐어. 우리 백화점만 있었어. 독주에서. 버려진 지역이 황금시장 된 거야. 그 시절 친구가 시골에서 사업했어. 서울 가고 싶어 했어. 시골은 기회 없다고. 친구는 시골 지켰어. 경쟁자 없었어. 지역 유일업체였지. 20년 후 시골 발전했어. 친구는 지역 명사 됐어. 부자 됐어. 버려진 거 지킨 게 기회였던 거야. 현대시멘트 저가 시장 공략했어. 다들 고급 시장 갔어. 그거는 마진 없다고 버렸지. 우리는 저가 집중했어. 물량 확보했었죠. 규모의 경제 만들었어. 10년 후 시장 1등 됐어. 물량이 힘이었어. 버려진 시장이 기반된 거야. 버려진 자리는 비어있어. 들어가기 쉬워. 자리 잡기도 쉬워. 현대조선 중고선 수리 사업 시작했어. 다들 신조선만 했어. 수리는 돈 안 된다고 버렸어. 우리는 수리 시작했어. 경쟁 없었어. 안정적 수입 생겼지. 20년 후 수리시장 커졌어. 우리는 노하우 쌓였었어. 독보적이었어. 버려진 사업이 효자된 거야. 저녁에 그 다음날 그 시절 학원가에서 비인기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어. 다들 수학 영어만 했어. 선생님은 과학만 가르쳤어. 학생 적었어. 근데 경쟁 없었지. 10년 후 과학 중요해졌어. 선생님은 유명해졌어. 학생이 몰렸어. 버려진 과목이 기회였던 거야. 현대전자 저전력칩 개발했어. 다들 고성능만 했어. 저전력은 수요 없다고 버렸지. 우리는 개발 계속했어. 이제 10년 후 모바일 시대 왔어. 저전력 필수가 됐어. 우리 칩이 표준됐어. 버려진 기술이 핵심된 거야. 현대상선 단거리 항로 시작했어. 다들 장거리만 했어. 단거리는 수익 졌다고 버렸어. 우리는 단거리 집중했어. 빈도 높였어. 안정적 수입 생겼지. 20년 후 단거리 물동량 폭발했어. 여기 그 다음날 우리는 독점이었어. 야 참모가 주족된 거야. 그 시절 식당가에서 한 가게 채식만 팔았어. 아들 고기 팔았어. 채식은 손님 없다고. 그 가게만 채식했어. 10년 후 채식인구 늘었어. 그 가게만 찾았지. 체인점 냈어. 성공했어. 버려진 메뉴가 히트친 거야. 근데 산업 개발 구도심 재개발 시작했어. 다들 신도시만 했어. 구도심은 복잡하다고 버렸지. 우리는 구도심 집중했어. 노하우 쌓았어. 10년 후 재개발 붐이었어. 나 전문가 됐었어.
독점해서 버려진 지역에 황금알 낳은 거야. 현대정밀 소형 부품 시장 들어갔어. 다들 대형만 했어. 소형은 단가 낮다고 버렸어. 이제는 소형 집중해서 물량 확보해서 자동화해서 10년 후 소형 부품 수요 폭발했어. 우리만 양산 체계 갖췄었어. 버려진 시장이 주력된 거야. 그럼 남들 다 가는 곳 가지마. 버려진 곳 봐. 비어있어. 경쟁 없어. 들어가다리 잡아. 시간 지나면 기회와 버린 자리에 새 길이 있어. 거기가 현대건설 중동 첫 프로젝트 받았을 때여서 15달러짜리 공사였어. 큰 돈이었지. 근데 조건이 혹독했어. 사막 기온 60도 물 부족, 이제 인력 관리 어려움, 직원들 보내기 힘들었어. 상년 파견이었어. 가족 못 만나고 고생만 하는 거야. 많은 직원이 거절했어. 근데 간 직원들이 있었어. 3년 견뎠어. 프로젝트 성공해서 회사는 큰 돈 벌었고 그 직원들 임원됐어. 큰 불편함 견딘 대가가 큰 보상이었던 거야. 그 돈은 쉽게 벌어 편한 일 하면 돼. 근데 큰 돈은 달라. 큰 불편함 감수해야 해. 현대자동차 해외 공장 세울 때였어. 이제 3년이었어. 언어 안 통하고 문화 달라서 외로웠어. 음식 안 맞았어. 가족 그리웠지. 거절하는 직원 많았어. 근데 간 직원들 있었어. 3년 버텼어. 공장 성공했어. 그 직원들 해외 사업 책임자 됐어. 연봉배로 올랐어. 큰 불편함이 큰 기회 만든 거야. 시절 친구가 유학 갔어. 혼자 낯선 나라. 밤낮이라고 공부했어. 힘들었지. 5년 견뎠어. 학위 받고 돌아왔어. 좋은 직장 갔어. 고연봉 받았어. 그 5년 불편함이 평생 수입 만든 거야. 현대중공업 해양 플랫폼 사업 시작할 때였어. 기존 직원들 재교육 필요했어. 일하면서 배워야 했어. 이중 부담이었지. 야근 많았어. 주말도 반납했어. 3년 고생했어. 근데 전문가 됐어. 연봉 2배 올랐어. 어깨 스카우트 제일 많았지. 큰 불편함 견뎌서 큰 가치 만든 거야. 내가 벌리는 돈은 자가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현대백화점 신규 매장 점장 제안 왔어. 지방 오지였어. 서울 떠나야 했어. 생활 불편했어. 교육 환경 안 좋았어. 대부분 거절했지. 한 직원이 갔어. 가족 데리고 3년 고생했어. 매장 성공시켰어. 본사 임원 됐어. 큰 불편함 감선 대가였어. 그 시절 친구가 창업했어. 사무실도 없었어. 집에서 일했어. 휴가 없었어. 주말도 없었어. 3년 그렇게 살았어. 다운 날 힘들었지. 근데 회사 커졌어. 사무실 얻었어. 지금은 부자야. 초기 불편함이 나중 부를 만든 거야. 현대시멘트 신공장 지을 때였어. 오지였어. 파견 직원 구하기 힘들었어. 좀 불편했어. 생활 여건 열악했어. 2년 파견이었지. 지원한 직원 적었어. 한 사람들 보상 컸어. 승진 빨랐고 특별수당 많았어. 큰 불편함에는 큰 보상 따르는 거야. 홍대조선 극지운항 선박 개발할 때였어. 테스다르 북극하에서 6개월 파견이어서 극한 추위, 격리된 환경, 가족 연락도 어려웠어. 나 거의 없었어. 간 엔지니어들이 있었어. 6개월 견뎠어. 프로젝트 성공했어. 그들은 급지 전문가 됐어. 최고 대우받았지. 큰 불편함이 독보적 가치 만든 거야. 그 시절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봤어. 니시바 위험하고 힘들었어. 근데 돈 많이 벌었어. 10년 일하고 나서 사업 시작했어. 성공한 사람 많았지. 큰 불편함 견뎌서 종잣돈 만든 거야. 현대전자 신기술 연구팀 모집했어. 3년 프로젝트였어. 실패 위험 높았어. 청구 안 나면 경력 타격이었어. 유언자 적었어. 참여한 연구원들이 있었어. 3년 밤낮 연구했어. 성공했어. 특허 수입 나눠 가졌어. 억대 연봉 받았어. 큰 불편함이 큰 수입 만든 거야. 근데 상선 신학로 개척할 때였어. 1년 동안 선원들 기급 못했어. 원양 항해 계속이었어. 외로웠어. 가족 그리웠지. 근데 보상 컸어. 딱 많았어. 1년 버티면 2년치 벌었어.
큰 불편함에 큰 돈 따라오는 거야. 그 시절 건설 현장 막노동하는 사람 봤어. 힘들고 위험했어. 근데 일당 거 봤어. 20년 모아서 건물 샀어. 인더스트리 생겼지. 큰 불편함이 차선 만든 거야. 현대산업개발 해외 프로젝트 파견 나갔어. 그걸 3년이었어. 아프리카였어. 의료 환경 열악했어. 치안 불안했어. 가족 데려갈 수 없었지. 간 직원들 있었어. 3년 견뎠어. 특별 수당 많았어. 샀어. 큰 불편함이 큰 자산 만든 거야. 현대정밀, 심야, 교대 근무 시작했어. 생체 리듬 깨졌어. 건강 해로웠어. 땅 많이 줬어. 10년이란 직원이 있었어. 돈 많이 모았어. 사업 시작했어. 성공했어. 큰 불편함 견딘 대가였어. 지금 큰 돈 벌고 싶지. 근데 편한 일만 찾고 있어. 그럼 작은 돈밖에 못 벌어. 큰 돈은 큰 불편함 견뎌야 와. 힘들어도 다 견뎌. 그 대가는 크게 돌아와. 크게 벌고 싶으면 크게 불편해져야 해. 그게 방법이야. 현대상사 시작할 때 첫 거래가 쌀한 가마니였어. 작은 거래였지. 주변에서 비웃었어. 그걸로 뭐 하겠냐고. 근데 그 한 가마니가 시작이었어. 저녁에 10가마니 주문했어. 그 다음엔 100가마니 1년 후엔 정기거래처가 됐어. 10년 후엔 최대거래처였지. 그건 시도 하나가 큰 사업 만든 거야. 사람들은 작은 시도 무시해. 의미 없다고 생각해. 근데 큰 나무도 씨앗에서 시작돼. 현대건설 첫 공사가 작은 주택 한 채였어. 수익 100만 원도 안 됐어. 다른 건설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우리는 최선 다했어. 저녁가게 지었어. 건물주가 소개해줬어. 친구한테 그 친구 공사도 따냈어. 또 소개받았어. 연결됐지. 3년 후 아파트 공사 따냈어. 작은 주택 한 채가 큰 회사 만든 씨앗이었어. 그 시절 동네에서 작은 가게 하나 열었어. 평수 평도 안 됐어. 친구들이 비웃었지. 근데 성실하게 했어. 매일 문 열고 친절하게 대했어. 나 단골 생겼어. 1년 후였어. 이제 확장했어. 3년 후 건물 샀어. 작은 시작이 큰 자산 만든 거야. 현대자동차. 출이 픽업 트럭 한 대였어. 태국으로 보냈어. 좀 삼아. 그 한 대가 잘 팔렸어. 현지에서 반응 좋았어. 10대 더 보냈어. 100대 1000대 늘었어. 10년 후 태국이 최대 수출국 됐어. 한 대가 시장 연 거야. 작은 시도 없이는 큰 성공도 없어. 현대중공업 첫 선박 수주가 소형호선이었어. 안 됐어. 수입 미미했지. 근데 완벽하게 만들었어. 선주가 만족했어. 다른 선주들한테 소개했어. 대형 어선 주문 들어왔어. 화물선 주문도 왔어. 10년 후 초대형 유조선 만들었지. 작은 어선이 조선소 키운 씨앗이었어. 그 시절 친구가 글쓰기 시작했어. 하루 100자씩 작은 양이었지. 의미 있냐고 물었어. 1년 후 3만 자 됐어. 책 한 권이었어. 출판했어. 베스트셀러 됐어. 작가가 됐지. 하루 100자가 그 작가 만든 거야. 현대백화점 첫 매장이 작은 점포였어. 100평도 안 됐어. 품목도 적었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근데 서비스 좋았어. 고객 만족도 높았어. 시험은 낮지. 시장에서 시험 내서 10년 후 대형 백화점 됐어. 작은 점포가 기반 만든 거야. 그런 시도는 부담 없어. 배도 타격 적어. 그래서 시작하기 좋아. 현대시멘트 첫 거래가 건설 현장 한 곳이었어. 시멘트 10톤 그런 양이었지. 품질 좋았어. 이 정확했어. 다음 현장도 우리 제품 썼어. 현장에 늘어 10년 후 업계 1등 됐어. 흔히 시작이었던 거야. 그 시절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하루 5개씩 외웠어. 친구들은 적다고 했지. 1년이면 1800개야. 3년이면 5000개 넘어. 토익 고득점 받았어. 하루 5개가 실력 만든 거야. 현대조선 첫 수출선이 소형 예인선이었어. 200톤 수익 적었어. 근데 품질 완벽했어. 해외 평판 좋아졌어. 대형선 주문 들어왔지. 10년 후 세계 인류 저성소 됐어. 200톤 예인선이 씨앗이었던 거야. 현대전자 첫 제품이 간단한 계산기였어. 기술 수준 낮았어. 수익도 적었지. 근데
생산 노하우 쌓였어. 품질 관리 배웠어. 반도체로 확장했어. 10년 후 반도체 강자 됐어. 계산기가 출발점이었던 거야. 그 시절 운동 시작한 친구 있었어. 하루 팔굽혀펴기 10개 작은 양이었지. 1년 후 100개 했어. 몸 편했어. 건강해졌어. 작은 시작이 습관 만들고 습관이 인생 바꾼 거야. 대상선 첫 항로가 부산 일본 단거리였어. 컨테이너 100개 작은 규모였어. 안정적으로 운항했어. 화주들 신뢰 생겼어. 항로 늘렸어. 10년 후 태평양 횡단했어. 100개 컨테이너가 시작이었던 거야. 현대 산업개발처 프로젝트가 단독주택 재건축이었어. 규모 작았어. 수익 적었지. 이제 근데 완벽하게 했어. 이웃들이 봤어. 을에 들어왔어. 아파트 재건축 맡았어. 10년 후 신도시 개발했어. 단독주택의 출발이었던 거야. 그 시절 저축 시작한 친구 있었어. 한 달 10,000원씩. 그건 돈이었지. 10년이면 120만 원이야. 이자 붙으면 더 커져. 정잣돈 됐어. 사군 저축에 사업가 만든 거야. 담배 정밀 첫 제품이 작은 볼트였어. 단가 10원, 수익 미미했어. 근데 품질을 완벽했어. 대기업에서 인정했어. 대형 부품 주문했지. 10년 후 정밀기계 만들었어. 10원 볼트가 기반 만든 거야. 지금 작다고 무시하지 마. 시작이 작아도 괜찮아. 씨앗은 작아. 근데 씨앗이 나무 돼. 나무가 숲 만들어. 작은 시도해. 작은 것이 큰 미래 만들어. 그건 시도가 씨앗이야. 심어. 현대건설 해외 입찰 15번 떨어졌어. 연속으로 직원들 지쳤어. 그만하자는 소리 나왔지. 근데 멈추지 않았어. 16번째 도전했어. 떨어졌어. 17번째도 했어. 20번째에 붙었어. 대형 공사였어. 그게 중동 진출 시작이었지. 15번 실패는 문제 없었어. 그냥 주지 않았으니까. 멈췄으면 성장도 거기서 끝이었을 거야. 실패는 경험이야. 배움이야. 근데 멈춤은 티야. 현대자동차 신차 개발할 때 시제품 7번 실패했어. 엔진과열, 진동, 부응. 문제 계속 나왔어. 포기하자는 의견 많았어. 근데 멈추지 않았어. 8번째, 9번째 계속했지. 11번째 성공했어. 대박 났어. 7번 실패는 성장 과정이었어. 멈추지 않았으니까 성공한 거야. 그 시절 친구가 사업했어. 1번째 실패했어. 2번째 시작했어. 했지. 3번째 시작했어. 주변에서 그만하라고 했어. 근데 안 멈췄어. 4번째 성공했어. 잘 살아. 3번 실패는 배움이었어. 멈추지 않은 게 성공 이유였어.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 초기에 불량 많았어. 작업 재소됐어. 손실 컸지. 그만두자는 얘기 나왔어. 근데 계속했어. 공정 개선하고 기술 올렸어. 2년 후 불량 제로 됐어. 이게 인류 조선소 됐지. 초기 실패는 과정이었어. 멈추지 않았으니까 성장한 거야. 실패하면 배워. 이렇게 그 다음날 뭐가 문제인지 알게 돼. 근데 멈추면 거기서 끝이야. 현대백화점 신규 매장 3곳 연속 적자였어. 위치 선정 실패였어. 또 하자는 의견 나왔어. 근데 계속했어. 위치 분석 다시 했어. 네. 4번째 매장 성공했어. 5번째도 성공했어. 이제 공식 생겼어. 이게 실패가 노하우 만든 거야. 멈추지 않았으니까 가능했어. 그 시절 시험 준비하던 친구 있었어. 3번 떨어졌어. 근데 계속했어. 4번째 붙었어. 좋은 직장 갔어. 3번 실패는 준비 과정이었어. 멈췄으면 합격도 없었을 거야. 현대시멘트 신제품 개발 5번 실패했어. 역시 강도 부족, 내구성 문제 계속 나왔어. 중단하자는 의견 많았어. 근데 연구 계속했어. 6번째 성공했어. 표진됐어. 1번 실패가 완성도 높인 거야. 주지 않았으니까 현대조선 신기술 도입 3번 실패했어. 설비 문제, 작업자 미수, 원인 다양했지. 포기, 압박 있었어. 근데 계속했어. 교육하고 개선하고. 5번째 안정화됐어. 안전성 2배 올랐어. 4번 실패는 학습이었어. 안 멈춰서 성공한 거야. 멈추는 순간 성장 끝나. 실패는 상관없어. 하면 돼. 현대전자 신공정 개발 8번 실패해서 수율 낮았어.
투자금만 나라지 중단 결정 직전까지 갔어. 근데 한 번만 더 해서 좀 번째 돌파구 찾았어. 수율 올랐어. 업계선도 기술됐어. 8번 실패 견뎌서 얻은 거야. 그 시절 가게 하던 친구 있었어. 파벌 메뉴 3개 실패했어. 팔렸어. 4번째 메뉴 개발했어. 히트 쳤어. 장사 잘 됐지. 3번 실패는 시장 테스트였어. 멈추지 않았으니까 히트 메뉴 나온 거야. 현대상선 신항로 개척 6번 실패했어. 수요 예측 틀렸어. 계속됐지. 철수하자는 의견 많았어. 근데 분석하고 재도전했어. 7번째 맞았어. 수익 항로됐어. 6번 폐가 데이터 쌓은 거야. 계속해서 찾은 거지. 저 산업 개발 프로젝트 4개 연속 적자였어. 시기 잘못 잡았어. 사업 처벌하는 압박이 있었어. 근데 계속했어. 연구했어. 5번째 대박났어. 손실 다 메웠어. 4번 실패라 타이밍 감각 키운 거야. 그 시절 운동선수였어. 10번 나갔어. 10번 탈락했어. 그만두라는 소리 들었어. 근데 계속 훈련했어. 11번째 입상했어. 12번째 우승했어. 10번 실패는 훈련이었어. 안 멈춰서 챔피언 된 거야. 현대정밀 불량률 줄이려고 7가지 방법 시도했어. 비용만 들었어. 중단 얘기나 하지. 근데 8번째 시도했어. 성공했어. 불량률 반으로 줄었어. 7번 실패가 정답 찾게 한 거야. 근데 종합상사 신시장 진출 5번 실패했어. 파트너 선정 잘못했어. 손실 컸어. 그만두자는 의견 많았어. 근데 계속했어. 6번째 좋은 파트너 만났어. 가장 장악했어. 9번 경험이 안목 키운 거야. 지금 실패했지. 또 실패할 수도 있어. 괜찮아. 실패는 적이 아니야. 멈춤이 적이야. 계속해. 실패해도 계속해. 그게 성장이야. 멈추지 마. 계속 가. 그게 이기는 방법이야. 현대건설 큰 공사 입찰할 때였어. 경쟁사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 제시했어. 직원들 흥분했어. 우리도 낮춰야 한다고 했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려 했어. 근데 멈췄어. 하루 생각했어. 냉정하게 계산했지. 그 가격으로는 적자야. 경쟁사가 실수한 거였어. 우리는 원래 가격 유지했어. 경쟁사 낙찰됐어. 근데 공사중 파산했어. 우리한테 인수 제안 왔어. 유리한 조건으로 받았지. 감정 조용히 하고 판단했으니까 이긴 거야. 사람들은 근본하면 잘못 판단해. 감정이 눈 가리거든. 현대도자 경쟁사가 신치안했어. 우리 차보다 좋아 보였어. 직원들 불안해했어. 당장 대응해야 한다고 소리쳤지. 감정 흐려졌어. 근데 진정시켰어. 시장 분석부터 했어. 그 차 실제 판매 데이터 봤어. 홍보만 요란해서 이제 성능은 별로였지. 우리 차 그대로 밀고 나갔어. 결국 우리가 이겼어. 감정 가라앉히고 사실 본 거야. 그 시절 친구가 주식하다 손해봤어. 화났어. 당장 만회하려고 더 투자했지. 감정적 판단이었어. 손해봤어. 결국 반토막 났어. 다른 친구는 손해봐도 침착했어. 감정 가라앉히고 분석했어. 천천히 회복했지. 감정 조용해야 제대로 보여. 현대중공업 선박 수주경쟁 치열했어. 경쟁사가 우리 기술 비난했어. 직원들 화났어. 대응하자고 했지. 감정 격해졌어. 근데 멈췄어. 냉정하게 봤어. 얘네는 그냥 전략이었어. 우리 기술 문제 없었어. 조용히 시적으로 보여줬지. 결국 우리가 수주 따냈어. 감정 가라앉혔으니까 이긴 거야. 감정은 판단 흐려. 만약에 점령해져. 현대백화점, 경전백화점이 할인 행사했어. 우리보다 훨씬 크고 직원들 긴장했어. 따라하자고 했어. 감정적 반응이었어. 근데 침착했어. 수익 구조 계산했지. 저 가격으로는 적자야. 오래 못 가. 우리는 원칙 지켰어. 한 달 후 경쟁사 행사 끝났어. 만약에 그 다음날 우리 고객 돌아왔어. 조용히 이긴 거야. 그 시절 장사하던 사람 봤어. 손님이 불평했어. 화났어. 싸웠지. 감정 앞섰어. 손님 떠났어. 소문났어. 장사 안 됐어. 다른 가게 주인은 침착했어. 평들어도 감정 안 냈어. 조용히 해결했지. 손님 단골됐어. 소개도 해줬어. 감정 다스린 게 성공 이유였어. 근데 시멘트 거래처가 대금 늦게 줬어. 화났어. 거래권자는 여긴 넣었지. 감정적이었어. 근데 차분히 봤어. 거래처 사정 어려웠어. 일시적이었어. 기다려줬어. 2달 후 받았어. 거래처 고마워했어. 장기계약 체결했지. 강정 조용히 해서 관계 지킨 거야. 현대조선납계 지연 클레임 들어왔어. 직원들 억울해했어. 우리 잘못 아니라고 항변하려 했지.
감정 올라왔어. 근데 진정시켰어. 고객 입장 생각했어. 그들도 어려웠겠지. 조용히 설명하고 보상 안 냈어. 그냥 고객 만족했어. 다음 주문도 우리 줬어. 감정 가라앉힌 게 신뢰 만든 거야. 그 시절 직장 다니던 친구 있었어. 상사한 때 억울한 일 당했어. 화났어. 대들려 했지. 감정 조절 못했어. 싸웠어. 켰어. 성진 못했어. 다른 친구는 침착했어. 그 감정 다스렸어. 나중에 조용히 해결했지. 인정받았어. 승진했어. 감정 다스린 게 커리어 살린 거야. 현대전자 불량 문제 생겼어. 생산팀 품질팀 서로 탓했어. 감정 격해졌지. 싸움만 했어. 해결 안 됐어. 하루 쉬었어. 다음날 냉정하게 분석했어. 원인 찾았어. 공정 문제였어. 개선했어. 감정 가라앉히니까 해결된 거야. 근데 상선 사고 났어. 선언 실수였어. 화났어. 징계하려 했지. 감정적이었어. 근데 침착히 조사했어. 시스템 문제도 있었어. 선언 교육하고 시스템 개선했어. 그걸 방지됐지. 감정으로 처리했으면 근본 원인 못 찾았을 거야. 그 시절 사업 파트너가 약속 어겼어. 배신감 들었어. 이제 관계 끊으려 했지. 감정 앞섰어. 근데 하루 기다렸어. 침착해졌어. 터너 사정 물어봤어. 어려움 있었어. 이해했어. 관계 유지했어. 나중에 큰 도움 됐어. 감정 다스린 게 관계 살린 거야. 현대 산업개발 프로젝트 자질 생겼어. 협력사 문제였어. 화났어. 계약 해지하려 했지. 감정격해서 부담날. 근데 회의 미뤘어. 다음날 차분히 협의했어. 협력사도 피해자였어. 같이 해결책 찾았어. 프로젝트 완성했어. 감정 조용히 해서 협력시킨 거야. 지금 하나지, 억울하지, 감정 올라오지. 하루 기다려. 내일 다시 봐. 조용한 마음으로. 그러면 제대로 보여. 감정 가라앉혀. 그래야 정확해져. 조용한 마음이 정답 찾아줘. 현대건설 중동시장 연구 시작한 게 70년대 초였어. 오일쇼크 오기 전이었지. 아무도 중동 관심 없었어. 우리는 조용히 준비했어. 야 애우고 문화 공부하고 현지 인맥 만들어서 70년대 중반 오일머니 터졌어. 건설붐 일어났지. 우리는 준비됐었어. 경쟁사들 때 시작했어. 이렇게. 그 다음날 늦었어. 우리는 이미 수주스로 담았어. 남들 모를 때 움직인 대가였어. 기회는 조용히 중개하는 사람에게 와. 현대자동차 전기차 연구 시작한 게 90년대였어. 시장 없었어. 수요도 없었지. 투자만 나갔어. 주변에서 왜 하냐고 했어. 근데 계속했어. 2010년대 전기차 시장 폭발했어. 우리는 기술이 있었어. 양산체계 갇혔었지. 경쟁사들 때 개발 시작했어. 우리는 이미 팔고 있었어. 20년 앞서 준비한 결과였어. 그 시절 친구가 인터넷 배웠어. 90년대 초였어. 그냥 모르는 사람 많았지. 쓸데없다고 비웃었어. 근데 친구 계속 공부했어. 2000년대 인터넷 시대 왔어. 친구는 전문가였어. IT 기업 들어갔어. 이만 됐지. 남들 모를 때 준비한 게 기회 만든 거야. 현대중공업 친환경 선박 연무 시작한 게 2000년대 초였어. 환경 규제 없었어. 필요성 못 느꼈지. 10년 투자했어. 손해만 봤어. 근데 계속했어. 2010년대 환경 규제 시작됐어. 친환경 선박 필수됐어. 요리만 만들 수 있었어. 주문 쏟아졌어. 10년 먼저 준비한 게 독점 만든 거야. 남들이 할 때는 이미 늦어. 다음날 남들 모를 때 해야 돼. 현대백화점 온라인몰 만든 게 90년대 후반이었어. 온라인 쇼핑 생소했어. 투자 반대 많았지. 저업자였어. 5년간. 근데 유지했어. 2000년대 중반 온라인 쇼핑 폭발했어. 우리는 시스템 갇혔었어. 1등 됐어. 경쟁사들 뒤늦게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미 시장 잡았어. 그 시절 부동산 공부하던 사람이 있었어. 다 10년대였어. 다들 주식만 했지. 부동산 책 읽고 시장 연구했어. 10년 공부했어. 90년대 부동산 올랐어. 그 사람은 알았어. 어디 오를지. 투자했어. 부자 됐지. 야, 남들 모를 때 공부한 게 부 만든 거야. 현대 시멘트 신소재 연구 시작한 게 90년대였어. 상용화 멀었어. 기장 없었지. 20년 연구했어. 비용만 들었어. 근데 포기 안 했어. 2010년대 신소재 수요 생겼어. 우리 제품 나왔어.
독점 공급했어. 20년 먼저 시작한 게 시장 선점한 거야. 현대조선 스마트십 기술 연구 시작한 게 1000년대 초였어. 개념도 생소했어. 15년 투자했어. 결과 안 나왔어. 근데 계속했어. 15년부터 스마트십 수요 생겼어. 이제 우리는 기술 완성했었어. 선도업체 됐지. 15년 앞서 움직인 데가였어. 그 시절 중국어 배운 친구 있었어. 80년대였어. 쓸데없다고 했지. 10년 공부했어. 90년대 중국 열렸어. 친구는 통역사 돼서 무역회사 차렸어. 대박 났어. 10년 먼저 존경한 게 만든 거야. 현대전자 AI 칩 연구 시작한 게 2000년대였어. AI 시장 없었어. 15년 개발했어. 근데 멈추지 않아서 2015년 AI 붐 일었어. 우리 집 있었어. 공급 시작했어. 가장 선점했지. 15년 먼저 본 게 기회 잡은 거야. 현대상선 극항로 연구 시작한 게 2000년대 초였어. 얼음 때문에 불가능했어. 준비했어. 쇄빙 기술 연구하고 항로 조사했어. 2010년대 지구 온난화로 북극 항로 열렸어. 우리는 준비됐었어. 첫 운항 성공했지. 10년 먼저 준비한 게 선점 만든 거야. 태양광 공부한 친구 있었어. 90년대였어. 시장 없었지. 20년 연구했어. 2010년대 태양광 산업 커졌어. 친구는 전문가였어. 컨설팅해서 차렸어. 성공했어. 20년 먼저 본 게 전문가 만든 거야. 현대산업개발 스마트시티 연구 시작한 게 2000년대 초였어. 개념만 있었어. 15년부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나왔어. 우리는 노하우 있었어. 수주 따냈어. 15년 선행에 경쟁력 만든 거야. 현대정밀 나노기술 연구 시작한 게 90년대였어. 이제 상용화 멀었어. 25년 투자했어. 2015년 나노 시장 열렸어. 우리 기술 완성됐었어. 독점 공급했어. 25년 앞서간 게 독점 만든 거야. 지금 남들 안 보는 거 봐. 남들 안 하는 거야. 10년 후 20년 후 봐. 그때 수확해. 지금 준비해. 조용히 남들 모를 때 밤들이 알 때는 늦어. 지금 움직여. 미래 준비해. 그게 수확하는 방법이야. 현대종합상사무역거래 하나가 완전히 털어졌을 때였어. 해외 바이어랑 계약 맺고 물건 보냈는데 대금 회수가 안 됐지. 금액이 컸어. 다들 손실 크다고 난리였고 내가 이렇게 그 다음날 그때 두려움이 먼저 왔어. 이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 다시는 그 지역 거래 못하는 거 아닌가? 근데 두려워만 하면 아무것도 해결 안 돼. 큰 손실만 생기지. 이제 그래서 실패를 이해하기로 했어. 왜 대금 회수가 안 됐나? 바이어 신용조사가 부족했나? 계약건이 호술했나? 하나씩 뜯어봤어. 알고 보니 바이어 선정 과정에서 문제 있었어. 급하게 계약하느라 재무상태 제대로 안 봤던 거야. 그 바이오 이미 다른 곳에도 미지급 많았더라고. 이해하니까 다음이 보였어. 신용조사 절차 강화하고 계약 조건에 보증 조항 넣고 대금 회수 시스템도 바꿨지. 선지급 비율 높이고 단계별 취급 구조로 그지로는 비슷한 실패 없었어. 한번 제대로 이해하니까 시스템이 바뀌고 같은 실수 반복 안 되더라고. 현대미 포조선 초기 수주 하나 날렸을 때도 그랬어. 가격 경쟁력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쟁사한테 졌지. 분하고 억울했어. 근데 억울해만 하면은 다음 입찰도 치게 돼 있어. 그래서 왜 졌는지 분석했어. 경쟁사 제안서 구해서 비교해보고 우리 약점 찾고 알고 보니 가격만 보고 기술 제한이 약했던 거야. 민주가 원하는 건 싼 가격만이 아니라 기술적 신뢰였는데 우리는 가격만 강조했던 거지. 이해하니까 다음 전략 나왔어. 가격도 중요하지만 기술 제한 강화하고 납기관리 능력 보여주고 접근하니까 다음 입찰은 당했어. 실패를 두려워하면 같은 실패 반복해. 왜냐면 원인 모르니까. 근데 이해하면 다시 안 당해. 그냥 원인 알면 대책 세우니까. 현대중공업 초기에 용접 불량으로 재작업한 적 있어. 비용도 시간도 다 날아갔지. 작업자들 탓하기 쉬웠어. 근데 그러면
다음에도 똑같은 일 생겨. 그래서 왜 불량 났는지 제대로 봐봤어. 용접 환경 문제였어. 바람막이 부족하고 온도 관리 안 되고. 자,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 문제였던 거야. 환경 개선하고 표준 절차 만들었어. 그 뒤로 불량률 확 떨어졌지. 이해했으니까 해결된 거야. 그를 이해한다는 건 강점 빼고 사실만 보는 거야. 화내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지. 첫 신차 개발할 때 시장 반응 안 좋았던 적 있어. 디자인이 문제인가 성능이 문제인가 실망스러웠지만 그냥 넘어가면 다음차도 똑같아. 소비자 의견 수집해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직접 물어봤지. 알고 보니 실내 공간 활용이 불편하다는 거였어. 디자인도 성능도 아니고 이해하니까 다음 모델에서 개선했어. 실내 레이아웃 다시 설계하고 수납 공간 늘리고 타능 좋아졌어. 실패 이해하고 적용한 결과야.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감추려고만 해. 부러웠어. 네. 감추면 배울 기회도 없어져. 실패를 이해하려면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해. 현대백화점 신규 매장 오픈했는데 매출 안 나왔던 적 있어. 지가 나쁜가 상품이 나쁜가 고민만 하면 다 안 나와. 직접 가서 봤어. 고객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찾는지 알고 보니 동선이 불편했던 거야. 저녁에 원하는 매장 찾기 어렵고 동선 개선하고 안내 표지 늘려서 매출 올라갔지. 실패 이해하고 혹시 좋지 하니까 회복된 거야.